안녕하세요. 미디어를 활용한 맞춤형 경제교육이란 주제로 2021 저널리즘 주간 미디어 교육 전국대회에 발표를 하게 된 일찍초등학교 교사 임주영이라고 합니다. 저희 교사학습 공동체는 행복 주식회사라는 주제로 학생들에게 경제교육을 미디어를 이용해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저희 연구회가 이렇듯 경제교육을 실시하고자 한 이유에 대해 행복 주식회사라는 주제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경제활동은 우리 인간 생활과 분리할 수 없는 지극히 인간적인 활동이며 인간 생활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만큼 초등학생 시기부터 체계적인 경제활동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경제는 생활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자녀가 어릴 때부터 경제와 돈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영국의 경우 11세에서 16세 학생에 대한 학교 금융교육이 의무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유대인들은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민족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의 경우 무려 3세부터 조기 경제 교육을 시작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때 탈무드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럼 초등학생을 위한 체계적이고 좋은 경제 교재는 무엇이 있을까요? 본 학습 공동체 구성원들은 신문에 주목했습니다. 매일매일 쌓여가는 신문 속에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성장해왔던 경제 지표들이 차곡차곡 모여 있습니다. 이처럼 신문에는 경제 코너 또는 경제신문이라는 집중적이고도 누적된 자료가 별도로 존재할 뿐 아니라 경제 상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나 생각까지 수록되어 있어 살아있는 경제교육 교재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생 경제교육은 긍정적 생각과 학생들의 자존감을 키우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돈을 잘 쓸 수 있는 교육에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경제관념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는 조기 경제교육.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학생 스스로 자신의 삶의 주체성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는 등 스스로의 삶에 대한 리더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2030 세대에서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영끌입니다. 이는 영혼까지 끌어옴의 줄임말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드머니를 모아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회 현상을 풍자하는 것인데 이로 인한 개인 파산과 가정 파탄 등 사회적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원인 중에는 경제교육을 등한시하던 학교의 책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학생이 필요한 교육 영역에 대해 학교나 국가가 적절한 교육 지원을 제공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들 교사가 나서야 되지 않을까요? 특히 학생들 대부분이 저소득층에 속해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시골 학교 학생들을 매일 마주하는 교사라면 더더욱 말입니다. 실제로 저희 학교는 전교생 30여 명의 매우 작은 시골 학교인데요. 학생들의 배경을 분석해보면 다문화 학생이 30%, 학습 부진 학생이 50%, 저소득층 학생이 90%에 달합니다. 이렇듯 다문화 학생, 특수학생, 학습 부진 학생 등 정보 소외계층의 비율이 높은 시골 학교이지만 다행히 우리에겐 정말 좋은 경제교육 교재가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나 실정이 아닌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맞추어 사실에 기반해 우리 생활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매일의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는 신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에 우리 교사들은 이 우수한 미디어 교재를 활용해 재미있고 질 높은 맞춤형 경제교육을 실시해보고자 합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았던 연구기간 동안 저희 학습 공동체의 활동을 요약하면 크게 3단계로 제시할 수 있는데요. 먼저 수없이 제공되는 정보 중 객관적인 근거나 증거에 의해 입증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는 뉴스를 찾고 허위 정보를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인 팩트체크 활동. 다음으로 과거와 현재의 상황과 정보를 통해 미래의 주식 가치를 예상하고 높은 가치가 예상되는 주식을 구입함으로써 경제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보드게임인 행복증권 활동. 마지막으로 이렇게 익히고 습득한 경제 개념과 경제 시스템을 학급에 투입해 학급에서의 본인의 가치를 높이거나 자신이 속한 팀의 가치를 올리는 등의 경제 활동을 하는 행복 주식회사 활동. 그럼 각 활동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먼저 팩트체크입니다. 현 사회를 정보화 사회라고 부른 지는 꽤나 오래되었습니다.
이젠 정보라는 것이 넘치다 못해 불필요한 정보를 걸러내느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기하급수적으로 정보의 양이 늘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정보가 모두 양질의 사실에 근거한 정보였으면 좋겠지만 허위 정보의 수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허위 정보는 비단 정치, 사회적인 면에서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곤 하는데 실제 인터넷 뉴스에서 가짜 뉴스의 경제적 손실 비용이 무려 30조 원이고 사회적 비용만 7조 원을 초래한다는 기사를 2017년경 많이 쏟아냈으나 이 또한 가짜 뉴스로 밝혀졌죠. 하지만 가짜 뉴스, 즉 허위 정보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흔히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찌라시라 불리는 다양한 정보를 참고해서 주식을 투자하는데요. 조금만 생각해도 이러한 정보는 실제 기업의 가치나 과거의 실적이 아닌 떠도는 소문에 근거한 투자를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그 부정적 결과는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교육에서도 허위 정보를 판별하는 팩트체크 능력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저희 공동체는 생각했고 학생들에게 경제, 주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전 재미있게 팩트체크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이러한 교구를 생각해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만든 이 팩트체크 교구의 규칙 안내입니다. 팩트체크라는 것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혹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기사에 대해 주어진 힌트, 즉 주어진 정보를 이용해 논리적 허점을 밝혀냄으로써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이 마치 탐정이 범인을 찾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생각해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명탐정이라는 소재를 가져와 교구에 녹여보았습니다. 규칙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게임 참가자들은 모두 명탐정이 되어 신문 편집장의 팩트체크 의뢰를 받아들이며 게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게임 참가자들은 자신의 명탐정 말을 옮겨가며 게임을 진행하는데 6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진 게임판에는 정치, 사건, 사회, 환경, 스포츠, 국제라는 6개의 주제에 대한 허위 정보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게임 중 획득하는 팩트체크 카드에서 제공되는 힌트를 이용해 기사의 허점을 발견하고 제대로 수정함으로써 팩트체크하는 스토리입니다. 실제 완성된 팩트체크 교구입니다. 팩트체크 도전장인 명탐정 배지를 비롯해 게임말이 모두 탐정을 소재로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자료들은 저희가 직접 개발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최종 완성 자료입니다. 다음은 행복증권입니다. 쉽게 말해 팩트체크 능력이 신정된 학생들이 주어지는 뉴스나 정보를 분석해 자신이 투자할 주식을 선택하고 그 주식의 가치 변화에 따라 경제적 이득 혹은 손해를 보는 모의 주식 게임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행복증권 게임은 학급 운영에 있어 경제교육을 연관시키기 전 주식을 주제로 경제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게임을 통해 학생들에게 습득시키는 과정이라 볼 수 있는데요. 학생들은 주어지는 정보에 근거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주식을 매입하거나 자신의 주식을 판매합니다. 최초 똑같은 자본금을 토대로 주식 활동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게임의 마무리에서 각자 자신의 최종 자본금 혹은 주식 가치를 비교하게 되고 그 결과 승리하는 학생이 나오게 됩니다. 이 자료는 총 10가지의 주식을 상정해 1일에서 31일까지 변화될 주식의 가치를 미리 그래프로 표시해 놓은 현수막인데요. 학생들에게는 한 번에 하루씩 그래프를 보여줌으로써 다음 날의 주식 가치를 예상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주식 현수막과 더불어 학생들이 사용할 보드게임인데요. 주식카드의 뒤편에는 주식 구입 가격 및 주식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고 이 외에도 찬스카드, 국내외의 경제적 상황을 랜덤으로 표시하는 룰렛 등이 제시되어 있어 국내외의 다양한 상황과 외부적 현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경제 및 주식에 대한 개념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학생들 각자에게 모두 제공되는 증권계좌는 학생이 구입하거나 판매하는 주식 및 변화하는 주식의 가치를 직접 적어 계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산 능력 또한 자연스럽게 신장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계산이 어려운 학생의 경우 계산기를 사용하도록 배려해 줍니다.
이렇게 행복증권 활동으로 경제적 개념을 이해한 학생들은 마지막으로 학급 운영에 경제 시스템을 도입한 행복주식회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행복주식회사는 학급 운영 및 학급 활동에 주식적인 요소를 투입함으로써 학생이 본인과 본인이 속한 팀의 가치를 올리는 활동을 하고 그것이 결국 각자의 주식처럼 가치로 반영되어 화폐로 지급되는 방식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의 사회적 이슈나 언론 기사에서의 내용도 각 팀의 가치 신장에 영향을 주고 학생들의 선행활동 및 학급 활동에 대한 참여, 적극성 등은 수치화되어 본인과 팀의 가치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생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학급 활동에 참여하게 되겠죠? 이러한 주식 경제를 주제로 한 미디어 교육 이외에도 기본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여러 선생님들도 하실 수 있지만 저희도 학생을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 방법을 알려주는 체험 활동을 진행하거나 학교의 정원에 각자가 그리고 지은 시야를 거는 시야 전시회를 진행하는 등의 활동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인데요. 현재까지 소개드렸던 이러한 교구 및 학급 운영 시스템은 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팩트체크 및 주식교구의 경우 조금씩 활용하고 있기도 하고요. 때문에 학생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면 학급 운영에 접목해 행복주식회사 3학년 1반. 저희 반이 3학년 1반이거든요. 그래서 행복주식회사 3학년 1반을 운영할 계획이고 저희 연구회 선생님들도 각자 반에서 이를 적용하며 학생 활동에 대한 피드백 수집 및 자료 개선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후 학생과 학생이 속한 팀의 가치에 따라 제공된 학급 화폐를 가상 포인트로 전환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가상 투자 포인트 마켓을 운영해 학생들의 활동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부족한 저희 공동체 활동에 대한 내용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